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판에 궁금한 건 열어주고 잘못된 사실은 닫아주는 문단속의 진행을 맡은 전백의 송기현입니다. 오늘은 잘하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설기현 선배님. 네. 청렴 혼자까지 가지고 계시는. 훈장이 있단 말이야?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다 시합 출전, 최다 수상 실적. 쉽지 않지. 마서로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뭐 기록이 깨진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올해 다시 시동 걸고 또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또 되게 바쁘실 텐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선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시합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좀 나바라는 대회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 모레 대회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텐션이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지만 기관이랑 또 저랑 또 그 설마 듀오로 저희가 설마 듀오. 또 이제 피지컬백에서 같이 또 우리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재밌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텐션 떨어진 거 맞죠 지금? 마치 지금 좀 떨어져 있어. 근데 올 때 오늘 로딩이어서 다행히 어제까지 밴딩이었고 이제 로딩 딱 들어가서 쌀밥 200 넣고 나니까 거의 너무 행복해 진짜. 그 밥이 나 정말 농부 아저씨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두 분의 이제 근황. 네, 뭐 저는 요즘 근황은 지금 렉 걸리신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바로바로 할게요. 네. 2020년, 21년 계속 시합을 뛰다가 또 기관이랑 피지컬백이라는 프로를 찍으면서 시합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의 공백이 있었고 올해 이제 다시 시합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천하제일장사라는 그 씨름 프로그램에 씨름인으로서 또 활약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열심히 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것 같아 진짜. 하는 거 보면 대단해. 나는 솔직히 시합 준비를 한다 그러면 다른 걸 하기 되게 힘든 케이스거든. 그래서 미스터 코리아가 6월 달에 있잖아. 근데 그거를 안 나가기로 이제 마음 먹은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다른 활동들이나 뭐 일들이 있어서 시합에 전념하기가 힘들다 생각해서 이제 안 나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제 근황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선우 형이 역시 이렇게 해법 하나에 또 말씀이 쭉 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탄항파의 서기관입니다. 요즘에 아까 잠깐 말한 대로 미스터 코리아를 사실 준비를 하다가 가정에도 좀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시합은 좀 내려놓고 하반기 시합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국체전하고 세계선수권 2개를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올해 다시 실업팀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로서 삶을 좀 살아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원래 질문이 준비된 건 아닌데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31살이잖아요. 결혼하면은 좋나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하고, 근데 왜 한숨을 한번 쉬고 들어간 건 뭐지? 사실 보디빌더의 그 상황에 봤을 때는 결혼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미룰 수 있으면 미뤄라. 내가 선수로서의 삶을 어느 정도 다 만족스럽게 살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빨리 하시고요. 자녀를 낳아서 아주 행복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사시기를. 사실은 뭐 농담이고, 이제 기관이가 말한 거를 너무나 공감하는 게, 보디빌더는 계속 식단도 해야 되고 모두 제한되는 삶을 사는데 자녀가 있으면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방송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숨이 자꾸 난무하지? 방송에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주제가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입니다. 간혹 유튜브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뭐 에페까지 내추럴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과연 어디까지가 내추럴이고 이건 내추럴 아니다, 좀 이런 기준이 또 각각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입장에서 너무 명확하지 않나? 너무 명확하죠. 하다, 와다, 그 금지 약물로 명시해 놓은 부분은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사용했다면 내추럴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사실 감기가 와도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금지 약물 검색을 해보면 금지 약물로 표기가 되거든. 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페드린이 많이 약이 들어있는,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지. 근데 그게 경기 기간 중에 있고 경기 기간 외가 있어요.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 아실 텐데, 경기 기간 외에는 허용이 되고 경기 기간 중에는 금지된 그런 약물들은 시기에 따라서 허용이 된다는 거지. 두 분이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신 거고. 공통적인 의견.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기 좀 그런데,
두 분이 이제 내추럴로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내추럴을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라는 사람들이나 아마 의견을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은 많았어. 네. 그래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보협에 소속이 되어 있고 계속 대보협에서 주관하는 이런 그런 대회를 통해서 도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대보협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설인데 사설 단체에서 하는 이런 대회들 협회마다 도핑이 또 다 달라. 그러면 내추럴 선수들이 증명할 수 있는 길은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도 깨끗해야 되고 그 사람의 타임라인 사실 2009년이랑 지금 10몇 년이 지난 지금 나랑 나는 체급의 차이가 나는 똑같거든. 대회가 나는 그냥 되게 속상한 얘기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못됐네.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내가 이제 올릴 수도 있었지. 당연히 올릴 수도 있는데 운동 제대로 안 했는데? 야, 너 팩트를 말해버려. 내가 열심히 안 한 건 좀 써야 되는 아니지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과거랑 지금이랑 이렇게 몸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약물을 쓴다면 좀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분명히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것들도 본인이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거를 계속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말이 많죠. 좀 정리가 되니? 내가 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길이 곧 그걸 증명하는 나의 양심의 그 본보기다. 그러니까 양심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지. 피디님 이해 가세요? 자, 걸어온 길과 내추럴 대회를 나가서 그걸 통해서 계속 통과하고 입상을 하고 이거를 수년 동안 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쫄리면 어떻게 뛰어? 그렇잖아. 설령 만약에 누가 약을 썼다라고 하면 그거는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야 요즘에는. 너무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협회 자체가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고 도핑 테스트를 명확하게 하고 카다나 와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또 나는 상시 수시 도핑 대상자에 지금 몇 년간 있기 때문에 거의 매주 뭐 매주는 아니지만 뭐 어제 왔다 오늘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를 믿고 또는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SNS에 알리는데 나조차도 그런 시스템이 없는 사설 단체를 뛴다? 근데 내가 내추럴이다? 그러면 이건 진짜 증명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유튜브 댓글이나 보면 그래도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자기만 알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맞지. 그걸 보면 너무 답답한데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수시로 와서 도핑하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함에도 못 믿는 그러니까요. 사람은 맞아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냥 못 믿으면 어떻게 해.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못 믿는다는데 이런 건 좀 나가 되면 돼. 내가 나발을 뛴다고 하니까 바로 댓글에 선우 형 뭐 좋은 거 쓰다 보네. 나발하는 단체는 이제 도핑이 없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그들의 이제 영역이고 나는 내가 그냥 지금 몸에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목적을 갖고 하는데 바로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냥 그 생각 그냥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대부를 떼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면 내추럴을 되게 원하시고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리스펙하는데 왜 대보 시합을 안 뛸까? 사실 미스터 코리아나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정치현 대표를 발탁이 되면 대전까지 가서 오줌 싸고 와야 되잖아요. 맞아. 오줌 싸러 대전을 갔다 와야 돼요. 거의 2주에 한 번씩. 내가 왜 대구도 가고 내가 왜 맞아요. 대보를 떼야 되나 안 떼야 되나 이거를 기관이 나한테 얘기를 했었고 저번에 뛰라 그랬거든. 근데 기관이처럼 대보에서 이렇게 하는 그 대상자라던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실제로 내가 지금 대보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에 대한 이런 것들 SNS에 사진이 많이 올라오면 나도 이 업계에 이 짬이 있는데 보면 알잖아.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불시 도핑하고 있고 관리받고 있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나갔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모타로. 도전이라고 하기에는 굳이 내가 왜 그런 도전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멋있긴 하지. 근데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설마 그러면은 반대로 좀 설교한 선배님한테 궁금한 거는 흔히 말하는 페이크 네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없지 않아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 뭐 생각을 해보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거를 좀 부끄러워했나? 내가 그 약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떳떳하지 못하고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또 추가적으로 내추럴로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위에 저를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 이렇게 해서 뭐
내추럴 운동 방법이 따로 있다. 뭐 내추럴 이분할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추럴만의 운동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앞서서 사실 나는 자기가 내추럴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언급하고 밝히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게 좀 싫어.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 말 그대로.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거든. 내추럴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잘못되고 나쁜 거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개인 그 활동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나대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 그래서 내추럴의 특별한 방법은 나는 없다고 보거든. 이게 이제 상황에 맞게 운동을 하는 거지. 맞아. 그게 제일 뭐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뭐 그런 일을 생계로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본인의 몸이 너무 힘들지 않게 뭐 이분할 할 수도 있는 거고 내추럴로 운동하는데 하루 종일 운동할 수 있고 계속 뭐 일을 안 한다 운동만 한다 그러면 뭐 하루에 2번씩 하면서 3분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나한테 맞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나도 돌이켜보면 이게 워딩의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어그로성도 있고 약물의 도움을 받았을 때의 어떤 회복력이라던가 네. 수행의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뭔가 오버트레이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좀 빈도수를 자주 가져가는 이분할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내추럴 운동법, 그치. 이분할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대해 사람이 반감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냥 당연히 근육이 성장하는 거는 똑같이 점진적 과부하하고 잘 먹고 잘 자서 하는 건 동일한 거지. 운동 맞아, 방법도 맞아. 마찬가지. 근데 형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했지. 나 몰랐어요. 미안해. 몰랐어 진짜. 그래서 혹시 체급이 안 오른 거야. 아마도. 왜냐면 지금 얘기가 근데 나는 회복을 못하니까 그 정도까지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 뉘앙스였잖아. 그 정도까지 안 했기 때문에 몸이 안 크는 거예요. 봐봐. 이 운동에는 정답이 없잖아. 없죠. 그래서 2분할도 해보고 3분할도 해보고 파워빌딩도 해보고 스트렝스도 해보고 해서 10RM 3대 10RM 520이었어. 우와 진짜. 진짜 센데? 뭘 해도 내가 직접 해봐야지 그걸 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맞아. 2분할도 거기에 장점이 분명히 있고 있지. 3분할에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추럴 아까 운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운동은 일단 동일하다. 그 설경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못하신 거 있으시거든요. 회복에 대한 부분.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요? 이해들 하지 않으셨을까? 아까 내가 잘 생각해봤다? 네.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아니야 미안해. 나도 얘를 왜 내추럴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네. 너 10년 전에 체급 뭐였어? 10년 전에는 65, 65, 지금 70. 70.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추럴로 운동을 했을 때 막 계속해서 체급이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야.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75, 80, 85까지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야, 내추럴로. 근데 내가 75에서 코리아 1등 한 번 하긴 했어. 자랑이다. 60, 65, 70, 75까지. 근데 나도 기간에 몸을 안단 말이야. 얘가 65 몸이 나와야 정말 좋게 나와. 근데 저는 조금 약간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설경 선배님이 빼다 이제 못 빼서 버린 거예요. 진짜로. 맞아. 왜냐면 근육이 커지니까. 야, 너네 지금 학교 선후배라고 너무 싫어. 근데 이제 어떻게 체급 좀 올린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65까지 빼기가 정말 죽을 뻔할 정도로 수분 조절을 했어야 됐고 사실 이제 70으로 올렸을 때 한 68 정도까지는 빼야 그래도 베스트 몸이 나오는데 70으로 올렸다고 70에 뭐 맞춘다고 69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 상태의 이 차이가 맞아. 나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65대 몸이랑 지금 현재 70kg가 더 좋을 거라는 거지. 사진상의 컨디셔닝은 65가 훨씬 좋지만 그래서 경량급들이 우승을 못하는 이유가 개별적으로 보면 다이어트 상태가 엄청 좋고 균형미도 좋지만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보인다고. 그리고 이거는 좀 희소식인데 이번에 보디빌딩이 다시 이제 정식 종목으로 올라섰어요. 맞아. 네, 그래서 연봉제도도 생기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운동선수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고 이렇게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건데 그죠.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 이제 4년간 이제 5년 차인 올해까지 시범 종목으로 빠져 있었어요. 네, 그거는 대한보디빌딩 협회 소속 선수들이 약물을 사용하면서 이제 시합을 뛰고 사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본인 혼자만 이제 시합을 더 이상 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단체 가서 시합을 뛰면 되지만 대한보디빌딩 협회에 남아있는 우리 선수들은 실업팀 선수에서 한순간에 실업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연봉이 가정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만큼의 그 돈이고
그때 한순간에 다 실업자가 되고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나 역시도 못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다행히 하지도 않던 레슨을 몇 개 했었고 그리고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도움을 좀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연봉 뭐 진짜 10원 한 장 안 받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5년 차가 된 지금 다시 이제 그동안 전국체전에서 도핑 양성 반응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좀 클린하게 진행이 된 덕에 대한체육회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아서 다시 정식 종목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보디빌딩은 쇼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 보디빌딩 협회 단체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스포츠 단체고 그로 인해서 우리 대보협 선수들은 클린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약물 사용하는 사람들 뭐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싫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막 내추럴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조금 보기 싫어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좀 싫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선배님들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런 개개인적인 그런 뭐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보디빌딩 선수로서 연봉 받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고 클린하고 깨끗하게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덧붙이자면 전국체전 정식 종목 된 게 얼마나 환영할 일입니까? 맞아요. 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 실업자 분들도 다시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연봉 계약을 하고 기광이도 연봉 받았잖아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알아서 성적이 네가 있으니까 성적이 시범 종목으로 됐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봉 계약을 해야 되고 맞아요. 좋은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욕심에 의해서 약물을 사용을 해서 걸려서 시범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금 어떠한 유혹과 성적을 내야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다시 약물을 사용해서 또 도핑에 걸리고 이게 반복이 된다면 그러면 이게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보디빌딩은 끝이에요. 진짜 한두 명이 여럿의 밥줄 다 잘라버리는 그런 거죠.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를 이제 잡은 거고 대보협밖에 뛸 단체가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생계 수단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그 약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에 맞게 뛸 수 있는 시합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런 시합들이 또 잘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물 사용을 하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잘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보디빌딩 체급을 뭐 일정 뭐 75kg까지만 두고 그 이후부터는 클래식 보디빌딩 종목을 바꾼다든지 좀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약물 사용 해야지만 성적 낼 수 있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잘 피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다 걸립니다. 진짜 100%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린하게 운동하면서도 성적을 낼 수 있고 어떤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근데 대한보디빌딩 협회도 실업팀이 더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려면 선수들 양성이나 밑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또 많아야 그 시장이 파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대한보디빌딩 협회 후배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을지. 사실 우리가 너나 나나 운동을 하게 된 게 좋아서 시작을 했고 또 단지 좋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을 해서 좋은 성적이 나면 그만의 베네핏들이 있었어. 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대학생일 때는 실업팀 선수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지. 내가 운동하면서 직업을 삼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했기 때문에 끊기지 않고 올라올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다시 실업팀이 생겼으니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제 회전을 뛰는 선수들이 지켜나가서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나온 거기도 해.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알려야 돼. 약물을 사용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프로 선수들에게 열광은 하고 있지만 정말 스포츠로서의 단체도 있고 여기서는 약물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선수는 정말 질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대보가 더 잘 되려면 지금 너무 고립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긴 했지. 고립됐잖아. 재미없어 솔직히.
뭐 무대 많이 좋아지긴 했다 해도 아직 안 좋아지고. 근데 뭐 많이 요즘에 보니까 많이 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해도 무대에 재미없어. 그리고 이제는 사설단체도 고등부 시합 나오잖아? 그러면 대학 특기 전형으로 갈 수 있게 다 협력 맺고, 그리고 어떤 선수가 잘했을 때 이 선수의 브랜딩과 마케팅을 해서 이 선수가 조금 더 알려주고 스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본은 말 그대로 스타잖아. 우리나라에서. 근데 과연 이 설기관이라는 스타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이 혼자 오랫동안 여기서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렵고 그 길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이 흘러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조금 어느 정도는 맞게 가야 된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점점 의견을 내고 그 사람들의 말에 힘이 실리고 하나씩 바뀌어야지.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질문인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내추럴과 약물 사용자들의 그 시장은 각각 커졌어요. 더 시장이 커지고 활발히 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우리도 열광하잖아. 나도 좋아하고 나도 올림피아 선수를 보고 하고, 실제로 지금 그 프로 선수들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업계 사람들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 계속 내추럴과 케미컬의 이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썼는데 안 썼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을 유통을 한다거나 뭐 제자들에게 막 어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업계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구조 자체는 바뀔 수 없어. 통합이 될 수는 없어. 단 그 리그를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지. 내가 꿋꿋하게 내추럴 운동할 거면 이 업계에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그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만의 또 세계에서 그 역할이 있는 거고, 그냥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뭐 이거를 진짜 막 통합해서 다 같이 잘하자 이거는 될 수가 없어. 이제 이 분야를 좋아해주는 대중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여기 또 관심 가진 또 대중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게 그치. 자연스럽게.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기관도 좋아하고 또 프로 선수들도 좋아해. 네, 사실 크게 신경 안 크게 신경 안 써. 신경 안 써. 게다가 두 분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 없고. 나는 불러줬을 때 주제가 내추럴? 와, 내추럴만 아니라 그러면 가고 싶은데 내추럴이라니까 가기 싫은 거야. 그냥 이거 왜 내추럴 뭐 관심 없는데. 그럼 저는 이제 두 분에게 또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목표하시는 바가 각각 있으신지, 나는 어디까지 뭐 이루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목표. 내추럴로 건강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일단 제일 장기적인 꿈이기는 해. 그래서 외국 대회도 한번 뛰어보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많이 들어도 저 사람 아직도 몸 괜찮네 이런 소리 좀 들을 정도. 나중에 마스터즈에서 만나겠네. 내 꿈이랑 똑같네. 그래? 진짜요? 운동을 하면서 단순히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서의 그 삶을 좀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몇 개월 전에 촬영했을 때도 계속 나한테 대보여 뛰자 하는데, 네. 나는 아예 생각도 안 했거든. 야, 굳이 내가 대보여 이랬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고 또 듣고 오늘 얘기하고 보니까 내년에 한번. 아니 진짜로. 진짜 그런 생각도 조금 지금 살짝 들긴 해. 내가 저번 주까지 시합 뛴 모습을 보니까 뭐 되게 좋네. 내가 사실 용승이한테도 맞아, 이번에 했어. 용승이한테도 용승이만 오케이 하면 들어간 상황이었어. 진짜. 근데 이 용승이가 내추럴 프로를 했는데 이 프로로서 성적을 아직 증명을 못했으니까. 근데 그걸 꼭 한번 하고 싶대. 그러면은 조금 보디빌딩이 더 재밌어지죠. 그치. 올해 다 하고 내년에 보면 지난 4년간은 실업팀이 없었어. 그러니까 대보역 메리트가 없어. 굳이 사설에서 떠날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근데 여러 명의 선수들이 계약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잘 이어져 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파이가 더 커진다고. 그치, 커지겠지.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사설 단체에 있는 내추럴 선수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내가 생각했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부심이 굉장한 거거든. 연봉 받는다는, 돈을 받는다는 게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연봉 받아 잘하면은 진짜 국가대표 타이틀을 받을 수도 있고, 정치랑 도핑은 뭐 시합 뛸 때 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오니까 그것도 이제 증명적인 것도 끝날 거고, 사실 뭐 요즘 워낙 SNS적인 부분도 다양해졌으니까 각자 개인 채널까지 해가면서 하면
더 좀 그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살아나지 않을까. 연봉도 받지만 저는 나라에서 연금도 받아요. 이건 스포츠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 연금이에요. 나라에서 준 체육인으로서 인정하는. 얼마 나오냐? 많이 나오냐? 연금에서 훅 들어오네 지금. 매달 20일 날 꽂혀요. 통장에 바로 아침부터 꽂혀요. 오후에도 안 들어와, 아침에 들어와. 자, 저희가 그럼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는 어떻게 보면 후배들, 진짜 운동 선수로서 이제 꿈을 갖고 있는 후배들한테 좀 더 살이되는 얘기였다면, 그런 이제 취미나 그 동호인들한테 혹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우선은 운동이라는 건 무조건 해야 돼요. 뭐 어떤 종목이 됐던 간에 그 이후에 이 취미가 조금 더 깊어지고 더 재미를 느낀다면 이걸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뭐 인플루언서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꿈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기관 채널 보십시오. 우와! 좋아요. 나 뭐 한 거지 난 지금. 설기현 채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다 나와 있긴 해요. 저도 보고 있어서. 마소노 채널과 잠배기 네. 채널도 네. 여러분들 그 취미생활 하는데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좀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네, 즐기면서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네. 모시는 게스트분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질문인데, 보디빌딩 완전히 배제하고 인간 설기관과 인간 마소노로서 목표가 있으신지. 연예인 되는 게 꿈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연예인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삶의 근본적인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이렇게 이렇게 죽는 이런 어떤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얻어도 많이 가져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그냥 내가 좀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나 그래서 요즘 술 마셔요. 와이프랑. 진짜? 내 원래 술을 거의 안 먹는데 1년에 정말 뭐 한두 번, 두세 번 모임 때, 연말 모임 때 이렇게 먹었는데 진짜 보디빌딩 내려놓고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근데 보디빌딩을 진짜 내가 안 하게 됐을 때 지금까지 해온 게 뭔지, 그 내가 너무 보디빌딩만 쫓고 살다 보니까 이 외적으로 신경을 너무 못 쓰는 거를 느낀 거지. 말 끊어서 미안한데 기간이가 아까 그 미스터 코리아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그게 나는 딱 듣자마자 얘가 이제 진짜 어떤 가정과 어떤 더 중요한 지금 인생에 있어의 중요한 것들을 가져가는 걸 나는 딱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오고 지금 살고는 있지만 이런 삶이 멀리서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같이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나만 하고 있었던 거지. 진짜 식상할 수 있지만 좋은 아빠로 이렇게 뭐 사는 거, 뭐 좋은 남편이 되는 거, 뭐 이런 게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하기 어려운 거거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와이프랑 지금 싸워서 이틀 동안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여보 진짜 시합 준비하느라고 좀 예민했지? 밴딩 기간이었어. 그래서 사과할게. 올밤 기대해. 아니 쓸 순 없고 로딩을 거기다 쓰. 시합 때 써야 돼. 로딩을 거기다 쓸 수도 있는 거지. 야, 너 같으면 써? 야, 시합이 보디빌딩 이렇게 이기적인 종목입니다. 다시. 네. 여보, 시합 끝날 때까지만 좀 참아줘. 미안해, 사랑해. 근데 정말 기간이는 대회 딱 끝나고 진짜 일절 아무것도 딱 안 하고 가정에 완전 충실해. 그래서 다음 시즌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뭐야? 오래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구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다. 셋업이 웃겨, 셋업. 농담. 왜 이렇게 농담을 잘하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내추럴을 되게 대표하는 선수여서 오늘 이제 제품도 닭가슴살 주스 준비해봤는데 한 분도 안 드셔가지고 그래요. 먹을 타이밍을 안 줘가지고. 좀 이거 그래서- 챙겨가도 되나요? 챙겨놨습니다. 네. 서비푸드에서 또 드리라고 박스씩 챙겨놨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언하는데 이 형 이제 대복 온다. 얘 다 생겼어. 뭐 하세요? 아 지금 마선호 씨 바디 체크하고 있어요. 우와. 보셔야죠. 이것도? 네. 와. 이야. 좋은데요 여기? 연봉 받으러 가야 되겠는데? 연봉 받으러 가야 지금 야, 기다려, 빨리 들어와. 화살 필 때가 아니에요 형님. 뭐야? 바디 체크하고 있는데. 오. 저 가슴을 내가 킨 거야. 가슴을 그때 많이. 저 가슴 내가 킨 거야 내가. 좀
나와보세요. 좋은데요? 대본은 왔다니까. 이제 다리가 진짜. 그러신 분들은 이거 진짜 진짜 예쁜 거 같아. 진짜 좋다. 약간 유럽은 딱 대구에서 그거 혼나요. 이렇게 앉아서 찍으면 너 똥손이지? 이상한 걸 좀. 저도 같이 셋이서 찍으면 셋이서. 아니 이제 한번 더 하고